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어제 시험 봤던 시험 봤던 112회 전산 세무이급 세무가 회계지 죄송해요. 전산 회계2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 실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론 강의는 라이브로 찍어 올렸죠. 아무도 안 듣지 아무도는 아니구나. 몇 분 계셨어요. 라이브로 그냥 급하게 편집을 따로 안 해도 되니까. 근데 편집할 것도 없는데 사실은 그래도 또 배너라든가 이런 거라도 넣으려면 이제 편집을 조금 해야 돼요. 진짜 편집을 할 거 없어요. 넘어가고 어쨌든 그래서 가다반이고요. 중요한 건 진짜 백데이터가 없습니다. DB가 없습니다. DB가 없어요. DB는 2주 후에 나옵니다. 시험 보고 2주 후에. 그래서 지금은 진짜 백데이터가 아니라 가짜. 예전에 시험 봤던 문제를 이번 시험에 맞게 회사명하고 거래처명 요 정도만 그냥 맞게, 그리고 우리 문제 풀 수 있게만 몇 가지만 제가 손을 어제 밤에 라이브로 그 이론 강의 찍고 나서 백데이터를 좀 만져가지고 지금 이제 강의를 하는 거니까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게 시험 볼 때 진짜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고 어디서 어디에서 입력하거나 어디를 조회하거나 이런 것들을 참조하는 정도로. 자, 문제 갑시다. 합격물산이고요. 문구나 자파를 판매하는 개인기업이고 회계기간 2023년으로 돼 있죠. 지금 24년 아니냐? 그죠? 24년인데 1회 시험은 23년 백데이터로 나오고요. 이제 4월 시험부터는 24년도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자, 문제 1번. 사업자 등록증도 이제 칼라로 나왔네. 칼라로 나왔네요. 어쨌든 문제 1번이 뭔지는 내용은 뻔하죠. 내용은 뻔한 거잖아요. 자,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회사 등록 메뉴까지 써 있어. 그래서 검토해서 누락부는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건 정정해라.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하죠. 생략할 것입니다. 가끔가다 생략해도 무방함이 있고 생략할 것이 있잖아요. 다르죠. 생략해도 무방하다는 얘기는 입력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생략할 것 이럴 때는 적으면 안 되지. 입력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른 거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넘어가죠. 제껴놓을까? 자, 어쨌든 지금부터 이제 메뉴 열어서 회사 등록 메뉴를 열어서 이거 크기를 또 조절을 안 돼, 그죠? 메뉴를 이렇게 조절하면 조금은 보이네. 됐죠? 자, 먼저 사업자 번호. 뭐가 다른가 봐. 빨간색 있는 거 보니까 다른가 봐요. 그래서 305-52-36547 이렇게 고쳐주면 되고, 일반 과세자 됐죠? 그리고 나머지는 건들지 말고 대표자 나합경 맞고, 주소 부산이 아니라 대전인데요. 대전인디 고쳐줘야지. 그리고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할 것 그랬으니까 검색하면 안 됩니다. 아무 말도 없었으면 검색을 한 다음에 F2번 눌러서 여기다 대고 대전천이라는 그 하천이 있어요. 대전천 서로 띄고 7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죠? 하지 말란 얘기지. 아까 처음부터 여기다 직접 냅다 입력해야 돼요.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천 서로 7 가로 열고 옥계동을 밑에다가 옥계동 이런 식으로 쳐도 되고 아니면 그냥 옆에다 쳐도 됩니다. 어쨌든 입력만 하면 돼요. 위에 줄에 있다 아래 줄에 있다 이거 가지고 채점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업태는 도소매 맞고 종목이 이런 실발이 그나마 제가 딴 걸로 바꿔놨는데 실발이라고 쳤네. 자, 문구 및 자파 이런 신발인데 이런 신발을 실발로 잘못 적어놨네. 어제 급하게 치느라고. 그 다음에 관할세무서 개업연월일 2012 얼마인데 3월 14일인데 2012-0314 실제 시험 볼 때도 이랬나? 2012-0314 이건 제가 확인 못했는데. 자, 그 다음에 세무서 대전으로 돼 있죠. 몇 개 고친게요? 한수 봐. 원래 시험 볼 때는 3개죠. 하나 둘 셋. 그 밑에는 없었네. 밑에는 맞게 돼 있었네. 밑에는 맞게 돼 있어. 이제 개업연월이라고 이건 맞게 돼 있었네요. 어쨌든 저는 그냥 다 못 고치고 위에 거만 고쳤어요. 자, 그래서 고칠 게 3개. 그래서 어제 DB 고칠 때 요거 보고 뭐가 틀렸나 그래가지고 요거만 고쳤어요. 어쨌든 나머지는 필요 없고. 자, 이제 전기분 손익계산서. 문제 2번은 전기분 손익계산서 아니면 전기분 재무상태표 둘 중에 하나잖아요. 무조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류가 있으면 검토, 정정하거나 추가 입력하거나 수정하거나. 그래서 이거 고치는데 힘들었슈. 이거 고치는데 똑같은 게 없으니까. 그래 일단 힘들었는데 일단 어째 최대한 했어요. 최대한 해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여기입니다. 일로 와시오. 자, 이쪽에 좀 줄여놓고
자, 이제 매출액부터 237인데 제가 잘못 227인데 237로 고쳐야 되는구나. 그러네요. 요거 체크하고 틀린 거 체크해야죠. 237로 고쳐야 됩니다. 그다음 매출원가 153이 아니네. 매출원가 기초재고 2천만 원 맞고 매입액 1억 5천 맞고 기말이 1,700. 맞는데? 그럼 153 맞구나. 매출원가는 맞네요. 자, 그다음에 내려와서 급여가 20400 맞죠? 참 시험 볼 때는 이거 맞았다 그러면 체크하는 방법은 여러분 뭐 각자 패턴대로 하세요. 저 같으면 그냥 체크했다 맞았다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아니면 틀린 것만 체크할 수도 있는데 이 항목이 많으면 눈으로만 보면은 틀린 것만 체크하면 좀 헷갈릴 수도 있거든. 아니면 OX 5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맞은 건 맞은 건 지워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아까 한 대로 확인한 거 체크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급여 체크, 복리후생비 틀렸어, 만약에 틀렸으면 X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맞은 건 5인데 5 하는 것보다 체크하는 게 빠르잖아요. 동그라미보다.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접대비도 틀렸다 그러면 틀렸다 이런 거. 그럼 그런 것만 고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시 어디까지 했지? 됐고 여비 어디 갔어? 얼라리? 여비 없는디? 390은 390인데 복리후생비인데 여비로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비는 아예 없잖아요. 여기도 없어. 그러니까 여비가 아니라 복리후생비로 바꿔야 됩니다. 811로. 금액은 맞으니까. 금액은 3900원 맞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3900원 맞는데 요게 틀린 거잖아요. 요거 틀렸으니까 요거 X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문제 풀 때는 눈으로 봐도 된다 그러면 알아서 하시고. 복리후생비 그 다음 접대비 4020 맞고, 요건 제가 그냥 표시한 거니까 40 맞고, 통신비 370 맞고, 감가상각비 5500 맞고, 임차료가 500 맞고, 차량유지비 790 맞고, 소모품비 1090 맞고, 이자수익 이쪽에 있는 거죠. 이자수익은 얼마? 600 맞고, 자비익도 7만원 맞고, 기부금이 500만원 맞고, 처분손실 없네. 그 밑에다가 유형자산 처분손실을 만들어주면 되죠. 1200 만들어줘서 마지막에 당기순이익이, 요 당기순이익이 311, 여기도 311이죠. 너무 줄여놨더니 잘 안 보이네. 311이죠. 자, 됐죠. 그럼 맞네. 끝났네. 끝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게 요 3개. 여기 틀린 거 3개. 그래서 이거 어제 시험 보신 분들은 아마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어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다음 시험 준비하다가 어찌어찌 해서 보게 됐다. 그런 분들은 지금처럼 이거 맞은 거 틀린 거 체크해 가지고 고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틀렸던 게 아까 요거하고 이건 아니었죠. 이거 말고 또 뭐였더라? 이거 입력하는 거였고, 또 뭐였지? 뭐 있었죠? 뭐 있었는데 3개, 최소한 3개잖아요. 어디가 매출, 이거 매출 요거였구나. 이거 금액 틀려가지고 요거 틀렸죠. 요거 참 어쨌든 OX 하든지 체크하든지 지우든지. 아까 이거 맞았는데 지웠네. 틀렸는데 틀렸는데 틀린 거 요거 하나 둘 셋. 그래서 보통 3개입니다. 3개. 한 번은 4개가 잘못됐어. 한 번은 4개가 잘못됐는데 3개까지만 하면 맞는 걸로 그런 적이 있어요. 참고하시고 넘어갑니다. 다음 문제는 거래처별 초기월. 거래처별 초기월이고요. 잘못된 거를 정정, 누락, 수정해라 이거죠. 그래서 요것도 제가 진짜 백데이터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대충 고쳤어요. 거래처별 초기월로 가서 자, 바드러움부터 바드러움의 아진상사. 실제 시험 볼 때는 어쨌는지 저도 몰라요. 실제 시험 볼 때는 어쨌는지 모르는데 여기다 결론은 아진이 없으니까 F2번 눌러서 아진을 입력해 주는 걸로 합시다. 실제 시험 볼 때는 아예 없었는지 아니면 아진만 입력하면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진을 입력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외상매입금 바로 밑에 있죠. 외상매입금의 오른쪽에 역시 F2번 눌러서 대형 입력하는 걸로 할게요. 여기다 2천만원. 고치는 건지 입력하는 건지는 저 어제 시험 안 봤으니까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기 찾아가서 입력하는 건 방법은 똑같으니까. 예수금 있죠. 예수금이 대전세무서. 세무서 나온 거 처음 같아. F2번 눌러서 세무서, 대전세무서. 그래서 금액을 30만원 입력해 주는 걸로 끝. 됐죠? ESC. 자, 어쨌든 거래처별 초기월은 항상 F2번을 먼저 누른다는 점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거래처 등록 아래요. 거래처 등록 신용카드, 다른 건 입력할 필요 없다. 이것만 입력하랍니다. 이런 문제는 공짜 아니에요. 그냥 입력만 하면 되니까. 거래처 등록 클릭하셔서 주의할 점은 신용카드였잖아요.
그럼 여기 일반 거래처가 있고 금융기관이 있고 그리고 신용카드가 있다. 여기다 대고 99603. 아 근데 여기 99603은 이미 있네. 이미 있어요 저는. 그리고 잠깐만요. 지워지나? 안 지워져. 기본이 사용하고 있으면 안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99609라고 할게요. 그냥 99609 제 맘대로 그냥. 그리고 이름을 어디 갔니? BC카드 한영키 누르고 BC카드 한영키 눌러야 되겠죠. 물론 메이카드니까 숫자로 2 또는 마우스 클릭. 그리고 사업자 번호 신나게 치지 마시고 카드 번호 1234 빼기도 해줘요. 5678 빼기 1001 빼기 2348 됐죠? 여기까지. 그리고 무슨 카드? 사업용 카드. 그럼 3번. 숫자로 3 눌러도 되고 마우스 클릭해도 되고. 됐죠? 뭐 이 정도 알아서 하시리라 믿습니다. 최소한의 우리 실무 강의만 들었어도 이 정도는 공짜죠. 공짜 문제입니다. 넘어가고 다음. 자 이제 중요한 거죠. 전표 입력. 일반 전표 입력. 자그마치 24점이죠. 그 주의사항 한 번도 안 읽어봤으면 한 번쯤은 정독하셔야 돼요. 적요 입력 생략한다. 그다음 부가가치세 고려하지 마라. 회계 2급에서는 부가세 안 배우잖아요. 회계 2급에서는 아예 부가가치세가 없으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고, 주의할 점은 회계 1급 배운 사람들, 회계 1급 이상 배운 사람이 2급도 본다. 그럴 때는 부가세가 머릿속에 있거든. 안 돼요 여기서는. 그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건 거래처 입력해라. 계정 과목은 등록되어 있는 걸 활용해라. 그런 것들이 여기 써 있습니다. 자 문제로 갑니다. 8월 9일 모닝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는 계약을 맺었대. 계약을 맺고 상품 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약정에 따라 계약금을 현금으로 줬답니다. 자 계약하는 건 필요 없고요. 계약금 줬잖아요. 이것만 분개하면 되지. 그럼 날짜 8월 9일. 자 거래처 등록은 이제 받고, 자 일반 전표 입력이죠. 일반 전표 입력을 열어서 조금 줄여놓고 할게요. 자 날짜가 8월 9일 0809. 시험 볼 때는 여기 자료가 아무것도 없죠, 그죠? 이렇게 없어야 그 자동 채점이 되니까. 자 돈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 101. 물론 현금을 생략해도 됩니다. 20만원. 그리고 차변에 계약금 줄 때는 선급금. 그리고 채권 채무에는 반드시 거래처 입력해라. 거래처가 모닝입니다. 모닝 됐죠. 자 이렇게. 그럼 차변 대변 이렇게 대변에 현금을 적어도 되고, 아니면 대변에 현금을 적기 싫으면 여기 있는 것처럼 출금으로 1번 출금 적은 다음에 선급금만 입력해 주면 되죠. 대변에 현금을 생략해도 됩니다. 출금이라는 말 자체가 대변에 현금이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요거는 알아서 그냥 프로그램이 입력해 주는 거죠. 그 다음 8월 20날 상품 운반용 중고 화물차를 700만원 구입하고 구매해 카드 결제했네요. 카드 결제하고 취득세도 냈어. 취득세는 보통 예금 줬대. 카드 결제하는 건 미지급금 253 미지급금이고, 보통 예금은 103. 자동차는 차량 운반고 208이죠. 자주 쓰는 코드 웬만하면 외워라. 10개 정도만 외우면 되잖아요. 아직도 못 외웠으면 진짜 곤란합니다. 귀민머리 2개 뽑아야 돼요. 현금 101번 102 당조예금, 103 보통예금, 108 외상매출금, 110 받으럼, 120 미수금. 이 정도는 외워야 돼요. 251 외상매입금, 252 지급엄, 253 미지급금, 254 예수금. 이 정도는 진짜 필수. 진짜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를 줄여놨네. 잠깐만요. 또 없애버렸더니 쓸 일이 생기네. 자 그리고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상품이 146이고 제품은 150, 원재료가 153인데 이건 이제 회계 1급까지 해야 되니까 일단 지금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은 토지, 건물, 기계, 차량 많이 나오지 않아요? 토지, 건물, 기계, 차량. 토지가 201, 건물은 202, 그 다음에 2062 기계, 208이 차량, 바퀴 2개, 바퀴 굴러가야지. 그 다음 212가 비품. 물론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비용이 800번대잖아요. 800번대 1번이 급여 801. 그럼 811 복리후생비, 813 접대비, 818 감가상각비, 835 대손상각비. 이런 것들은 좀 하다 보면 그냥 외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중에 진짜 많이 쓰는 거, 이거 분홍색으로 쓴 거, 남자는 핑크지.
이게 파란색이 화면상에 가장 눈에 띄어요. 그냥 빨간색보다 더 잘 띄더라고요. 그죠?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색깔을 쓰는 거고요. 여기까지 하면 10개죠? 5개죠? 15개만 외워도 15개만 외워도 남들하고 달라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 토지, 건물, 기계, 차량, 비품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맘만 먹으면 이거 다 합쳐봤자 20개야. 이 정도만 외워도 진짜 남들 현금 칠 때 101 딱 치면 되죠. 그죠? 남들 외상 매출금 검색할 때 108. 이런 거 단순한 것이 나중에 여러분의 격을 다르게 합니다. 격을 웬만하면 진짜 외우세요. 다음 얘는 또 뭐다냐? 급여. 이렇게 급여 요즘 이렇게 되게 커. AT 시험처럼 이게 증빙이 막 문제로 나와요. 카드 전표 나오고 세금 계산서 나오고 막 이런 거. 영업사원 김예진의 급여를 보통예금에서 지급합니다. 내역이 다음과 같고 하나의 전표로 처리해라. 공제 항목은 구분하지 말고 하나로. 즉 공제 항목이 많잖아. 이렇게 공제 항목이 많은데 따로따로 쓰지 말고 그냥 한꺼번에 254 예수금으로 써라 이거죠. 이거 254 예수금. 그 다음에 나머지 요만큼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거죠. 그 다음에 급여도 마찬가지예요. 직책수당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한꺼번에 하면 됩니다. 급여로. 어떤 사람은 또 수당이라고 해서 또 재수당 이런 식으로 입력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아마. 근데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거 입력할 필요 없고요. 급여로 하면 됩니다. 아마 수당 쓴 사람은 이의 신청해야 되겠죠. 이의 신청할 겁니다. 아마도. 들어주고 말고는 저도 모르겠고. 이제 날짜 9월 25일 0925 차변에 800번대 1번 급여. 급여가 3700. 그리고 대변에 254 예수금. 254 예수금이 아까 요거 보고 할게요. 그냥 512760. 여기지 참. 512760.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죠. 끝. 차인 지급에 나간 거. 요거 자동으로 금액 계산되니까 넘어가면 되죠. 다음 문제. 넘어가네 아예. 카드 전표가 보여. 이렇게 예전에는 이런 거 안 나왔잖아요. 그냥 뭐 200만원과 100만원 카드 결제했다. 그걸로 끝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증빙이 AT 시험도 아닌데 AT 시험 의식하나. 그래서 카드 전표가 막 나옵니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이해요. 설날 다가오는데 추석 이번 주가 설날이죠. 넘어가요. 추석 맞이해서 영업부 거래처. 거래처라고요? 거래처와 당사 영업 직원에게 보낼 거. 거래처도 주고 우리 직원들도 주고 선물 세트를 200만원과 100만원. 즉 거래처는 접대비 813, 우리 직원은 복리후생비 811. 거래처를 비싼 거 주네. 많이 주네요. 그죠? 어쨌든 300만원 여기 부가세 없어요. 그래서 300만원을 쓰는데 카드 결제할 때 쓰는 말은 여기서 또 주의할 점. 카드 결제할 때 쓰는 말은 미지급금입니다. 원래 당연히 미지급금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은 관대하여 또는 미지급 비용. 미지급 비용도 맞다고 해줍니다. 왜? 차변에 나오는 게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미지급 비용이라고 쓰는 걸 인정하는데 사실은 미지급금만 정답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관대에서 둘 다 정답으로 인정해줍니다. 좋아라 하지 마시고요. 미지급 비용은 쉽게 말하면 결산 때 쓰는 거예요. 미지급 비용은 결산 때 쓰는 미지급 비용. 선급 비용, 선수수익,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 우리 회계 원리에서 원래는 결산 때 쓰는 겁니다. 근데 지금 결산 아니잖아요. 쓰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시험이 아닌 다른 시험은 미지급 비용 쓰면 틀려요. 근데 이론상으로는 틀린 거거든. 근데 우리 실무에서는 왜 맞다고 하냐? 우리 진짜 실무 있죠? 진짜 실무에 나가면 뭐 미지급금 쓰나 미지급 비용 쓰나 엉딩이나 병딩이나 같거든요. 그래서 같이 써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실무자들도 시험을 많이 보기 때문에 미지급금만 인정하면 항의 들어오고 난리가 나. 그래서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이 아닌 다른 시험은 그냥 미지급금이 정답입니다. 참고하세요. 결론은 미지급금으로 알아두시는 게 더 좋아요. 10월 2일 날. 시험 볼 때는 여기 다른 거래는 입력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워버릴게요. 다시 와서 자 일단 차변에 거래처 주는 건 접대비 813 이게 200만원이고 또 우리 직원들은 811 복리후생비 100만원이고 그리고 카드 결제할 때는 원래 253 미지급금이고 카드사 걸어줘야죠. 무슨 카드예요? 삼성카드입니다. 끝. 이렇게 됩니다. 원래는 미지급금이 정답이에요. 미지급금이 정답. 카드 결제, 카드 전표, 삼성카드였죠. 여기도 써 있고. AT 시험 볼 땐 이런 걸 내가 찾아야 되죠. 날짜도 찾아야 되고. 근데 우리 시험은 앞에다 이만큼 크게 써놓는데 AT 시험은 이걸 보고 우리가 찾아야 돼. AT는 뭐 안 보는 분은 건너뛰시고 회계 1급 할 때까지는 AT 신경 쓰지 마세요. 회계 1급 이후에 AT를 준비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AT는 일주일만 해도 돼요.
회계 1, 2급, 전산회계 1, 2급만 제대로 해두면 AT는 일주일만 해도 됩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것도 거래명세표 이런 것들이 예전에 시험에 없었거든. 근데 요즘은 막 나옵니다. 이렇게 문제마다 증빙이 나와 막. 주 새로운의 상품을 매출하고 발급한 거래명세표이다. 1200만 원은 당좌 예금 계좌로 들어왔고 나머지는 어음 받았네. 어음을 받으면 받으러음이죠. 받으러음. 여기 매출한 게 얼마냐? 매출한 게 얼마냐? 어디 갔니? 3,500만 원. 3,500만 원 매출했는데 1,200만 원은 예금으로 들어오고 당좌 예금 들어오고 나머지는 어음 받았대요. 자, 그래서 11월 17일. 야, 이런 것도 재밌죠? 11월 17일. 시험 볼 땐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야 자동 채점이 되니까. 자, 일단 상품 팔았으니까 대변의 상품 매출이죠. 401번. 상품 치고 엔터 치면 상품이 적히잖아요. 이럴 때 상품 매출 401 이런 걸 외우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상품 매까지 치는 거죠. 이렇게 상품 매까지 치면 상품 매출. 금액은 3,500인 거 아까 확인했죠. 그리고 차변에 당좌예금 102 당좌예금 요 금액이 1,200만 원. 나머지는 어음 받았으니까 차변에 받으러음 110. 그 채권 채무에는 거래처 적어라. 새로운 됐죠? 채권 채무에는 거래처를 반드시 적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새로운 어음 빠뜨렸다. 어음에 거래처 빠뜨렸다. 그럼 마이너스 1점. 이 문제가 3점짜리잖아요. 3점짜리인데 거래처 빠뜨리면 마이너스 1점. 근데 어떤 사람은 이래.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외상매출금 적었어. 예를 들어서 그럼 틀렸잖아요. 그럼 3개 중에 하나만 틀렸으니까 감점이에요? 묻는 사람이 있어요. 빵점입니다. 빵점. 계정 과목이 하나라도 틀리면 그건 빵점이고요. 다른 계정 과목이나 금액은 다 맞았는데 요 거래처 빠뜨렸다. 거래처만 빠뜨렸다. 그럼 마이너스 1점이에요. 근데 시험 볼 때는 마이너스 1점이지만 진짜 회사 가서는 이거 자리 빠집니다. 그만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중요합니다. 거래처 입력하는 거 사사로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래처 입력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하고 1,50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고요. 자본적 지출이래. 근데 이 말이 없어도 자본적 지출이라는 말이 없어도 엘리베이터 설치라는 말 자체가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머릿속에 딱 나와야 돼. 딱 나와야 되는데 이 말이 안 써 있으면 모르잖아요. 이러면 공부 안 한 거예요. 결국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 건물에 대한 거니까 건물입니다. 건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날짜 12월 2일 날 12월 01일 날 건물이죠. 차변에 건물 금액은 1,5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 예금 103 끝. 보통 예금 103 끝. 됐죠? 자, 그다음 세무법인 세무 컨설팅을 받고 수수료 30만 원 현금 줬대요. 수수료 줬으니까 수수료 비용이지 뭐. 날짜는 27일. 차변에 수수. 위에 있는 거 무시하고 수수료 비용 800번대. 수수료 비용 800번대. 그 금액은 30만 원. 대변에 현금 101 끝. 물론 출금이라고 적어도 됩니다. 차변 대변을 다 입력하지 않고 1번 출금을 적은 다음에 현금을 생략하고 수수료 비용만 입력해도 정답으로 처리됩니다. 8번까지 하고 쉬었다 할게요. 8번 현금 시제 현재 잔액 현재 잔액을 확인했더니 실제 잔액이 장부보다 3만 원이 많대요. 장부보다 많대. 장부에 얼마 있는데 여긴 얼마 있다. 돈이 많대요. 아니구나. 실제가 많은 거지. 부동호를 잘못 적었네. 실제 잔액이 크다. 과잉인 거죠. 어쨌든 원인을 모르겠대요. 근데 지금이 결산은 아니죠. 결산 아닙니다. 결산 아니면 잡이익 잡손실이 아니라 현금과부족이에요. 일단 돈이 많으니까 돈이 들어온 겁니다. 들어오면 차변. 그리고 원인을 모르니까 일단은 현금과부족. 근데 이게 만약에 오늘이 12월 31일이었다. 그럼 잡이익이죠. 그리고 밑에 있나 혹시 결산 때 좀 이따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이어서 12월 31일까지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그럼 현금과부족이 없어지면서 잡이익으로 처리하죠. 이따 결산 정리사항 있나 모르겠네. 잠깐만요. 이왕 보고 갈까? 없네요? 없네. 뒷면에 또 있나? 없는디? 없네요. 없어. 여기서는 그건 안 나왔네. 그건 안 나왔어요. 어쨌든 나중에 결산 때까지 가면은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거.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죠. 여기까지 머릿속에 있어야 정상입니다. 자, 그래서 입력해 봅시다. 29일이었죠. 12월 29일 날
차변에 현금이 일단 들어왔어요. 돈 많으니까 3만원. 그리고 대변에 일단은 현금 과 부족인데 현금만 치면 안 되죠. 현금만 치면 안 되면 현금 과까지 치거나 과부를 치거나 됐죠? 이렇게. 근데 오늘이 만약에 12월 31일이었으면 그냥 잡이익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갈게요. 여러분들 잠깐만 끊었다가 쉬었다 오세요. 담배는 끊으시고 커피 한 잔 마시거나 물 한 잔 마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